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권자윤입니다. 참 시장이 오늘만 같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 국내 증시 반도체 투톱이 정말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이 양대 지수 모두 2% 넘게 강하게 상승했고요.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의 수급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여전히 많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와 함께 그 고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여전히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자율주행 관련주 오늘 이제 강남역에서 자율주행이 첫 시행이 된다라고 하죠. 하지만 시장에서 반응은 약간 미미했는데요.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10월에 노보노디스크 국내 출시도 예정돼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핫했던 이슈들 점검해보면서 내일 시장 좀 든든하게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섹터 3가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들도 강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합쳐서 거의 2,000개 가까운 종목이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특히나 OLED 관련주들이 강했습니다. 이 미국 쪽에서 또 중국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중국 디스플레이 제재에 대한 움직임 나왔는데요. 오늘 LG 디스플레이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오면서 오늘 7% 가까이 올랐고요. DIT, 덕산, 네오룩스 같은 종목들도 오늘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잠시 후에 OLED 섹터에 관해서 진단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엔터주들 정말 강하게 올랐습니다. JYP 엔터, SM,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됐죠. 오늘 6%, 7% 동반 강세 움직임 보여줬고요. 콘텐트리 중앙도 흑백 요리사 모멘텀 받으면서 오늘 8% 급등을 시현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이제 엔터주 악몽에서 깨어날 시간이다라는 레포트도 발간했는데요. 잠시 후에 진단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들도 오늘 시세를 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좀 급락세 계속해서 이어갔었는데 바이오 보안법 관련해서 오보가 계속해서 나왔죠. 하지만 하나증권에서는 중장기적으로 CDMO 관련주들 보자라는 의견 냈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시 상승 전환하면서 0.48% 상승했고요. ST팜, 바이넥스도 오늘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섹터 3가지 가지고 왔고요.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화진 과장 그리고 이지은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일단 OLED 섹터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디스플레이 제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중국 기업에서 한국 기술을 중국이 많이 훔쳤다라는 기사까지도 내놨어요. 이화진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BOE 같은 기업들 블랙리스트에 포함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 내놓고 있는데 과연 국내 증시 OLED 섹터에 좀 낙수 효과가 가능할까요, 과장님? 충분히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BOE도 한 10년 전쯤에 이제 중국 쪽에서도 이제 굴기 사업으로 굉장히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거의 이제 LED 시장을 거의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그만큼 적자까지 날 정도로 굉장히 큰 시장을 이제 가져왔던 거는 충분히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거기에 우리나라 연구원들도 많이 좀 이직을 했겠죠. 물론 이제 2분기 때 LG 디스플레이가 흑자 전환을 했고, 이는 OLED 시장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되는 시기죠. 전장에도 들어갈 거고, 물론 휴대폰 시장 점유율도 50% 이상 이미 침투율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TV나 아니면은 그리고 태블릿, 노트북 쪽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OLED 시장은 당분간 우리나라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건 맞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존 모레나르 위원장 이제 관련된 이슈가 있긴 했지만은 중국 관련된 티안마 업체나 그리고 이제 BOE 같은 회사들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하겠다고 일단 펜타곤에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아니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그 이유가 BOE나 이런 티안마 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실제적으로 미국 이제 안보나 미국 경제에 엄청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라는 게 일단 골자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러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반 그런 사생활 쪽에 많은 제품들이 대부분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올라가는 이제 구조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이제 애플도 이제 디스플레이나
아이패드나 이제 핸드폰, 아이폰과 같은 여러 이제 OLED 업체를 할 건데 물론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고 LG 디스플레이 하겠지만은 이제 BOE 대신에 본격적 이쪽으로 더 주문이 더 오더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저는 수혜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블랙리스트 등재 요청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완벽하게 이제 등재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좀 긍정적인 의견 남겨주셨는데 만약에 종목으로 본다면 어떤 기업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과장님? 일단은 뭐 저는 그래도 이것보다는 실적으로 좀 승부를 보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LG 디스플레이 이제 관련 업체들 중에서 뭐 PNH 테크도 있는 상황이고 이제 OLED 이제 아이패드에 이어서 향후에 맥북도 그렇고 다양하게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 쪽으로 PNH테크도 좀 LG 디스플레이 향이기 때문에 좀 접근을 해봐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향 종목들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아, 다음으로 이지은 대표님께는 이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제 메타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AR 글래스가 공개가 됐는데 기존의 뭐 AI, 뭐 VR 기기 같지가 않고 정말 안경 같더라고요. 우리 국내 증시 AR, VR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그와 관련돼서 좀 시세 흐름을 이어나가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또 젠슨항 CEO가 이 안경을 이제 한번 써보고 또 평가를 굉장히 좋게 한다라는 이슈도 같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좀 모여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정확한 뭐 무게라던가 그리고 출시를 언제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정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스타일의 모델이 나올 수는 있겠다는 시장에 보여지긴 했지만 그와 관련돼서의 일정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은 좀 부재할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MR, XR, AR 관련된 종목들 워낙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오늘 좀 반등 시그널이 나오긴 했지만 시세에 연속적으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아직까지 이 재료로 끌어올려주기에는 좀 힘이 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뉴프렉스가 오늘 좀 반등을 크게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거래량이 좀 실리는 모습이 나와줘서 단기적으로는 좀 시세가 지속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예전처럼 우리가 시기가 굉장히 좀 잘 맞아 떨어져서 VR, AR 종목들이 크게 시세를 보였던 그 시기만큼의 상승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러한 모멘텀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삼성에서 쪽 그리고 이런 지금 점점 더 경쟁이 이제 좀 고도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련돼서 모멘텀적으로는 발생할 수 있지만 일정이 좀 미흡하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영향을 주더라도 길게 보기에는 좀 아쉽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AR, VR 관련주들은 지난번만큼의 상승 탄력은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약간은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OLED 섹터 점검해봤고요. 다음으로 엔터업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M, JYP 엔터가 동반해서 6에서 7% 강세 움직임 보였고요. 콘텐츠리 중앙에 오늘 상승세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화진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넷플릭스에서 흑백 요리사 시리즈가 정말 핫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콘텐츠리 중앙에 이런 실적에 그 흑백 요리사의 실적이 반영되기는 좀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던데 콘텐츠리 중앙의 상승세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항상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쪽에 흥행을 하게 되면은 사실 오랜 거의 1년간 주가들을 보더라도 사실 뭐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수익으로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 제작비는 정해져 있고 정해진 한도 내에서 특히 아마 흑백 요리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만큼 스케일이 큽니다. 거기다가 그 제가 알기로는 그 흑백 요리사에 나왔던 출연자들도 사실 어마어마한 출연료를 받았던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사실 콘텐츠리 중앙이 특히 자회사겠죠. SSL이 받을 수 있는 마진이 얼마만큼 고민을 해봤을 때는 이미 우리가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 처음 넷플릭스가 나왔을 때 그때는 어느 정도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지만은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제작비 대비 마진 자체가 사실 크지는 않은 거를 이제는 어느 정도 투자자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와 관련된 연동되는 주가가 좀 쉽지는 않은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시장 자체에 대한 수익 구조가 조금 바뀌어야 좀 콘텐츠 관련주들이 저는 아직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작비 대비 얼마만큼 마진율이 올라가냐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일단 흑백 요리사는 흥행인 거는 굉장히 좀 좋은 근현적인 효과고 물론 콘텐츠 중앙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지옥2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해서 좀 단기적인 흐름에서 좀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콘텐츠들이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주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흐름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 많은 가정들이 큰 구조적인 변경이 좀 한 번쯤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뭔가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반면에 엔터주들은 어제부터 좀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있어요.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SM과 JYP 엔터가 밸류업 지수에 깜짝 편입이 됐습니다. 또 오늘 NH투자증권에서 긍정적인 레포트가 나왔는데 또 하이브를 탑픽 종목으로 꼽았었더라고요. 이제는 진짜 엔터주 턴어라운드 될 수 있을지 엔터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연초부터 이제 연기금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비중 축소하는 흐름들이 좀 지속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밸류업 지수 편입으로 인해서 좀 어느 정도의 수급 요인들이 좀 이슈가 불확실성이 좀 제거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좀 반갑게 느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관련돼서 이제 민희진 대표와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계속 좀 불확실성이다, 노이즈다 얘기 있었지만 이제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시간적으로 굉장히 꽤 많은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면역력이 생기고 무뎌지는 흐름이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신인 가수의 데뷔 모멘텀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블랙핑크의 완전체가 돌아옵니다. 거기에 BTS 완전체까지 돌아오면서 그동안 우리가 대역급이라고 불렸던 가수들이 컴백을 하고 또 월드 투어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올해는 지금 뭐 실적이 눈에 띄게 당장 좋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밸류업 편입과 관련돼서 수급적인 측면들이 좀 좋게 해소가 될 수 있고 거기에 내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바닥권에 있다는 주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장점으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움직임이 보면 예상 외로 그리고 사실 밸류업 지수에 편입됐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도 되게 의외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엔터 쪽에는 긍정적인 작용이 되었고 이 부분을 필두로 해서 좀 호흡을 길게 보실 분들은 이제부터는 이제 비중을 좀 나눠서는 바닥권에서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 이야기 주셨고요. 이화진 과장님의 뷰도 궁금해요. 그동안 사실 엔터주들 좀 보수적으로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는 밸류업 지수에도 뭐 편입이 됐고 엔터주들 다시 봐도 돼야 될 때라고 보시는가요? 근데 이제 SN과 JYP가 이번에 밸류업 지수에 들어왔죠. 근데 편입 비중이 한 0.2, 0.3밖에 아마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삼성자 하이닉스가 거의 30% 가져가긴 하지만 물론 이제 2분기 때 실적에 대한 실망감도 있었고 최근에 하이브 쪽에 일단 여러 자금이 굉장히 많은 측면, 경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시장에 좀 불안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어느 정도 이제 콘서트나 아니면은 특히 해외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영향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구조적인 느낌들이 사실 뭐 멀티 레이블에 대한 그 수익성이 완벽하게 지금 올라가기는 좀 쉬운 상황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엔터주들이 굉장히 큰 흐름을 보여왔었고 뭐 BTS 아니면은 다양한 그룹들이 항상 빌보드 차트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어느 순간 엔터 관련 기사 메인에 빌보드 관련된 이슈들은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네. 그만큼 엔터 아티스트에 대한 어느 정도 눈높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걸 조금 채워주지 못하는 흐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BTS도 하나둘씩 복귀하게 되고 물론 여러 레이블, 멀티 레이블에 있는 가수들이 하나둘씩 좀 나아져야 수익성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애초에 JYP나 특히 뭐 SM 같은 경우도 이제 컴백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은 물론 그런 흐름들이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막 눈에 띄게 주가에 대한 향한 전망들이 사실 아직까지는 조금은 좋은 편은 아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 반등 쪽에서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기술적 반등일지 추세적인 상승일지 계속해서 저희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슈 3가지 점검해 봤고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